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교설계 모델 세 번째 시간으로요, GBS, 골 베이스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세 가지 그 교설계 모델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네 번째 교설계 모델인 GB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기반 시나리오 GBS는요,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나리오가 있는데 목표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흐름이 있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목표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나리오라는 것의 역할은 맥락을 잡아주는 역할이다. 맥락. 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맥락을 학습자들에게 맥락을 잡아주고 그 맥락들이 학습자들이 얼마나 나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이제 커버 스토리 개발, 전체적인 목표에 맞는 어떤 흐름이나 이야기가 우선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겠죠. 그 등장하는 인물의 역할을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배정하는 거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 시나리오가 정말 정교하게 잘 짜여져야지, 다시 말해서 커버 스토리나 역할이 정말 정교하게 잘 짜여져야지 그 학습자들이 자기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온라인 그 강의에서는 애니메이션 형태나 드라마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가 가장 이야기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형태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보통 스크립트라고 해서 시트 카드 같은 걸 많이 써요. 이런 카드 같은 곳에다가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해 놓은 걸 봐서 그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께서 각각 상황에 맞게 그 이야기 시트를 학습자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그 각각의 시트에 맞게 활동들이나 아니면 학습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지식 습득도 할 수 있겠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고 그 키워드에 맞는 좀 부가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 습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지식에서 좀 벗어나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상황에 맞게, 해당 그 시나리오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구동해 보도록 한다든지, 그때는 미리 이제 어떤 자료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된 상황에서 어떤 걸 조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구동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우리 활동 양식지, 활동지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제를 또 제시를 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학습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튜토리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PBL 아니면 RBL 부분들이 다 접목이 된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 GBS라는 것은요, 시나리오 흐름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교수 기법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순서는 뭐 제가 예시로 이렇게 해놓은 순서고요. 지식이 뒤로 갈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흐름에 의한 거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튜토리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튜토리얼 강의 같은 경우는 보통 맥락을 누구 주도로 진행을 하나요?
강사, 교사 주도로 진행을 하죠. 교사가 머릿속에 생각해 놓던 이야기 흐름들, 학습 흐름을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생각된 거에 맞춰서 강의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강의를 할 때 어떤 그 학습자들이 인지를 하기 좋게 만들려면 탑다운 형태로,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좀 좁혀 나가라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내용 구성이 되죠. 그런데 GBS는 특징적인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 흐름, 이야기 흐름이 중요하다. 이야기 흐름대로 진행이 되면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 전달 흐름, 강의의 흐름과는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살아가는 이야기들 자체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벤트가 순서를 가지고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땐 요 이야기 흐름대로 이런 활동들이 제시가 된다. 이 활동들은 미리 이제 학습의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시나리오의 중요성, 이야기 흐름에 대해서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의 특징은 뭘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동기를 유발할 만한 도전적인 최종 목표가 학습자들에게 제시된다. 아까 그 학습 목표라는 게 제시가 됐죠. 그리고 GBS의 최종 목표는 미리 설정된 일련의 핵심 기술과 그다음에 지식으로 구조화된다. 그래서 일련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제가 말했던 지식이나 스킬, 그리고 문제 제시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로 구조화된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환경은 총체적이며 풍부한 학습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식과 기술은 단편적이지 않고 통합된 전체 속의 부분으로 습득을 된다. 이 말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경험, 문화적 배경, 흥미, 동기 등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이라고 하면 뭡니까? 일반적인 지식 전달이라기보다는 자원 기반 학습들,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한 지식을 좀 스스로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PBL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각 사람들, 교육자들마다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자는 선정된 핵심 지식과 기술을 단지 습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학습 전이와 연관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맥락이 정확히 나하고 거의 일치함으로써 나의 어떤 주변 상황이나 그런 내용들과 일치함으로써 전이가 촉진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전략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반성적 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습에 대한 강조, 그리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학습 보조 자원들에 의해 적절하게 조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보조 자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러닝이든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에서든 그 시나리오 맞게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RBL 같은 경우에 리소스들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도 학습 보조 자료로서 기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필요할 때 즉시 학습 자원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습 환경의 구성 요소로는 실제와 매우 유사한 그런 과제들, 팀 활동, 그리고 교육 내용과 교육 과정에 모두 정통한 코치, 그리고 시나리오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내용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 인쇄물 및 온라인 학습 지원 시스템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그 강사의 역할이 코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나리오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 자료들 그리고 온라인 학습 지원 시스템이라는 보통 LMS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LMS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모델을 한번 보자고요. 크게 모델을 보면
시나리오가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이 코어가 돼요. 이렇게 코어가 돼서 이제 어떤 뼈대가 되고요. 그리고 학습 도구 개발과 그리고 이제 활동 가이드나 모델링들, RBL에서 활동, PBL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 거기에 부합하는 도구들,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공유 활동이나 피드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그대로 이제 앞서서의 어떤 영상에서도 피드백들의 좀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하다. 어떤 피드백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시나리오가 개발이 된다. 시나리오 자체는 이런 활동들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구슬이라고 하면, 그 시나리오 개발이라는 건 실이다. 구슬을 빼는 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이 잘 만들어져야지 맥락적인 그런 학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관련성을 높일 수 있다. 자기와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의 부분에서는 맥락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의 맥락이 있을 거예요. 교수자가 선정해 놓은 맥락들. 아마 이런 흐름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면 학습자들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교수자의 어떤 맥락들. 그리고 학습자의 맥락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성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습자의 경험에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자의 경험에 따라서 교수자의 맥락과는 조금 또 다른 그런 맥락들이 또 생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천과 맥락의 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습이 전이가 돼서 실제 내 현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실천과의 맥락들, 이런 맥락들이 아울러져서 하나의 학습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게 교수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맥락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가 아닐까 생각돼요. 여기 보면 드라마, 의학 드라마 같은 경우 보시면 의학 드라마가 이제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그 용어들이 중간중간에 제시가 됩니다. 이거는 지식이죠. 드라마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지식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죠. 지식들, 정보들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문제 상황이 시나리오상에 발생을 하면 그걸 또 해결할 수 있게, 학습자들이 해결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그걸 해결해 보도록 하는 활동들을 가미함으로 인해서 골 베이스 시나리오 모델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GWS 골 베이스드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